죽음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진실 그리고 복수. 물가의 성 강재인은 흐느끼며 아들 은호의 이름을 연거푸 부릅니다. 세연이가 YL그룹을 넘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돼. 당신도 강승우도 YL그룹을 탐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곧 널 내 손으로 끌어내려 줄 테니까. 파도 소리와 함께 무너지는 심장의 박동 속에서 그녀는 삶의 끈을 놓으려는 마지막 결심을 굳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손목을 잡는 따뜻한 손길이 있습니다. 제인이는 안 외롭겠다. 제인이가 누군지 더 잘 알면서 어떻게 그래? 제인 씨 잘못이 아니잖아. 내가 나온 걸 보니까 이제야 정신이 좀 들어요? 황기찬 기다려라. 충분히 맑고 분명한 정신으로 한 내 선택이었어요. 김도윤입니다. 도윤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녀 앞에 도착했고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제인아, 은호가 바랐던 건 너의 웃음이었어. 내가 주저앉는 걸 바라지 않았다고. 그는 끝까지 너의 행복을 원했어. 제인은 도윤의 품 안에서 감정을 쏟아냅니다. 울음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후회의 죄책감, 슬픔. 그녀는 허탈하게 주저앉지만 도윤은 그녀를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내가 무너지면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의미도 사라져. 다시 일어나, 다시 싸워. 나도 함께 할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제인은 무언가 달라진 눈빛으로 고개를 듭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 자리를 벗어나며 도윤의 손을 꼭 잡고 걸음을 옮깁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새로운 싸움을 향한 결의로 가득 찬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감정적 포기가 아닌 제인의 심리적 전환점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복수는 이제 감정이 아닌 정의를 위한 사명이 되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진실을 향한 칼을 들 준비를 마칩니다. 이 장면을 기점으로 강재인의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며 모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그녀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편 황기찬은 아들 은호의 비극적인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마주하며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가 진정한 범인을 마주한 순간 분노는 이성을 집어삼키고 맙니다. 은호의 죽음에 강세리가 간접적으로라도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황기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황 회장은 더 이상 그녀의 눈물과 변명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불렀잖아. 내가 그 자리에 오게 만들었어. 이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라는 단호한 외침과 함께 그는 세리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즉시 집에서 내쫓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세리는 자신에게 닥쳐온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강재인에게 모든 탓을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궤변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황 회장은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곧장 검찰에 직접 접촉, 세리의 배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그는 사설탐정을 고용해 그녀의 과거 행적과 불법 행위들까지 정밀하게 파헤칩니다. 그 결과 세리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상대를 조종하고 희생시켜온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언론은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강세리 뺑소니 교사 YL 회장, 비리와 내연녀 같은 키워드가 오르며 그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됩니다. 가족마저 그녀를 외면하게 되죠. 특히 아들 황지호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눈물을 흘리며 엄마에게 외칩니다. 엄마, 왜 그랬어? 난 더 이상 엄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이처럼 세리는 모든 관계에서 버림받으며 자신이 쌓아온 가식과 조작의 탑이 무너지는 잔해 속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서사는 강재인의 복수가 단순한 감정의 해소가 아닌 정당한 정의의 실현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화선이 됩니다. 강미라는 아들 강승우와의 갈등 끝에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인의 눈물 그리고 승우의 분노는 그녀의 마음을 조용히 뒤흔듭니다. 처음에는 나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어라며 스스로를 변호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양심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보호하고자 했던 것은 아들이 아닌 권력과 자존심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죠. 강미라는 제인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밤 조용히 찾아온 제인이 은호의 마지막 사진을 꺼내 보이며 말합니다. 이 아이 웃고 있죠? 이 아이는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이 말을 들은 미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 순간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순간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어린 승우의 외로운 눈빛, 늘 뒤편에서 조용히 울던 제인의 모습, 그리고 자영의 냉소적인 조언조차 다시 떠오릅니다. 며칠 후 미라는 결심합니다. YL그룹의 부조리와 자신이 알고 있는 비리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그녀는 공식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언론과 주주들 앞에 섭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당당히 단상에 서서 조용한 어조로 선언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YL그룹 내부에서 벌어진 권력 암투 그리고 내가 목도한 부정과 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는 외면할 수 없는 숙명이니까요. 회견 내용은 빠르게 퍼지고 그녀의 발언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킵니다.
한때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스스로 부패의 실체를 드러내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단지 폭로가 아니라 자신이 지나온 과오에 대한 사죄이자 새로운 길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후 미라는 강재인을 다시 만나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재인아, 내가 많이 미안하다. 나도 사람이라서 무너질까 두려웠던 거야. 하지만 이젠 너처럼 용기를 내볼게. 그녀의 변화는 단순한 입장의 전환이 아닌 마음속 깊은 반성이 깃든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YL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 구조 속에서 하나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됩니다. 출소한 최자영은 노숙자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두 여자의 집을 둘러싼 전쟁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과거와 현재 권력과 진실의 충돌로 이어집니다. 노숙자는 이 집의 주인임을 주장하지만 과거 위조된 등기와 서류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점점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자영은 정면으로 맞서며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 집은 내 아이의 땀과 눈물로 지켜온 거야. 당신 같은 도둑이 차지할 곳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지만 슬픔이 스며있으며 집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자영은 이 집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가족의 역사와 희생이 응축된 상징임을 강조하며 정윤희와 김도윤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그녀는 집의 실소 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과거 노숙자가 어떻게 문서를 위조했는지를 추적합니다. 동시에 언론에도 이 사건을 공론화하며 여론의 힘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한편 노숙자는 점점 몰리는 상황 속에서도 버티며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강기찬을 설득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시도합니다. 혈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입장이 엇갈리며 갈등을 겪고 있지만 노숙자는 여전히 기찬이 YL그룹 내 영향력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입지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접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찬 역시 점차 자영 쪽에 유리한 정황들이 드러나자 거리를 두기 시작하죠. 이런 변화 속에서 자영은 그간의 억울함과 분노를 에너지 삼아 집을 되찾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이어갑니다. 이번 대결은 단순한 부동산 분쟁을 넘어 진실과 정의가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승부로 이어질 것입니다. 도유경은 도윤의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도윤이 황나라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처음엔 단순한 오해일 수 있다고 여겼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특히 도윤이 황나라의 가족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녀와 단둘이 식사를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된 유경은 마음속 깊은 배신감에 휩싸입니다. 도윤을 마주한 유경은 참아왔던 감정을 폭발시키며 따집니다. 왜 황나라야? 나랑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놓고 이게 다 뭐야? 이에 도윤은 예상 외로 냉정하게 반응합니다. 유경아, 이건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나는 지금 한 사람의 삶과 어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어. 감정으로 이걸 판단하지 마. 이 말은 유경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녀는 점점 도윤과의 거리감을 절실히 체감하게 됩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도윤은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비밀을 간직한 채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유경은 도윤이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느낌에 휩싸이며 만약 언젠가 그가 자신까지 배신한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유경은 그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니라 복수와 정의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운명적 충돌. 그녀는 이제 도윤을 더 이상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황나라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적인 끌림까지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그녀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재인은 정윤이 김도윤과 함께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합니다. 세리의 범죄 정황, 황기찬의 비리 등의 위조 서류 등 방대한 증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한 뒤 이를 변호사팀과 협업하여 정식 고소장으로 작성해 검찰에 제출합니다. 더불어 언론사 및 방송사와 접촉하여 사회고발 형식의 특집 보도를 준비시키고 여론을 통한 압박까지 병행합니다. YL그룹의 비리 폭로 영상은 단 몇 시간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반격의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황기찬은 여전히 일부 사내 임원진과 정관계 인맥을 활용해 압박을 가하고 세리는 언론 대응팀을 꾸려 사실을 왜곡하는 반박 자료를 내며 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합니다. 이에 제인은 추가적인 폭로 카드로 YL그룹 내부의 분식회계 자료 및 세리가 사적으로 빼돌린 회사 자금 내역을 공개할 준비를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도덕적 실수 수준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계로 몰고 갑니다. 이와 함께 제인은 주주들과의 비공개 미팅을 연달아 진행하며 자신이야말로 YL그룹의 가치와 투명성을 회복시킬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와 치밀한 전략은 점차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소액주주 모임에서는 그녀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황기찬의 경영 방식에 실망한 중립지분 일부가 그녀 쪽으로 기울게 되며 경영권 구도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인은 경영 복귀 후의 혁신안을 미리 발표해 내부 직원들의 신뢰를 이끌어냅니다. 그녀는 열린 경영, 투명한 회계, 책임 있는 리더십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기존의 부패한 체계를 뿌리부터 바꿀 것을 선언합니다.
이에 따라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 강화, 여성 임원 비율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함께 공개됩니다. 결국 이번 28회는 단순한 복수의 차원을 넘어서 정의를 회복하고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강제인의 신념이 드러나는 극적인 전환점입니다. 각 인물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기 시작하고 시청자들 역시 통쾌함과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회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